물이 들어오게 되면 흡수해서 팽창을 하는데 최대 한 8배까지 팽창을 하고 또 물이 쫙 빠지게 되면 수축을 하거든요. 암 조각이 떨어져 나갔죠. 재작년에 요게 떨어져 나갔고. Crazy Slim, Crazy Battery, Crazy Color. 아몰레드, 뉴 초콜릿, 섹시백. 이 멋진 폰을 여보세요? 통화로만 쓰시게요? 데이터를 즐겨라. 10,000원에 완전 자유롭게. 때문에 쇼 데이터 완전 자유. 쇼 때문이다. 쇼. 필요하시죠? 스트레스만 하셨죠? 오늘 하루 당신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피로, 눈의 피로, 신경통에 아로나민 골드. 건강이 재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사기획 인사이드 김상명입니다. 경인년 새해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보존 대책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방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있는 방구대 암각화.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전체가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10여 년 후에는 이 자체가 박리가 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훼손되고 그다음 드러내가지고 물로 씻으면서 또 훼손되고 이걸 해마다 반복을 하고 있으니 선사인들의 바위 그림으로 알려진 방구대 암각화, 다들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적 가치가 높은 울산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암각화 앞에 놓인 물길로 인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존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선 프로듀서, 방구대 암각화 보존 수년째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방구대 암각화가 천전리 각석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했는데요. 말 그대로 잠정 목록입니다.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야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낼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 암각화에 대한 보존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각화는 훼손되고 있는데 그동안 답답하게만 진행된 보존 대책. 먼저 왜 이렇게나 어려웠던 것인지 잠정 목록 등재 신청 소식과 함께 그동안의 논의 과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이 방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7곳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유네스코로 전달하고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년 동안 등재된 잠정 목록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자격을 주고 2차례 현장 평가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년 이상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보존 상태가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을 포함한 대곡리 암각화구는 10가지 문화유산 등재 기준 가운데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구나 특출한 증거가 돼야 한다는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잠정 목록도 세계유산하고 같은 기준이에요. 거기에 3번이 카테고리로 저희가 신청을 일단은 한 겁니다. 토기, 석기, 거주지 같은 단편적인 유물, 유적만으로 막연하게 추정되었던 우리나라 선사시대 연구는 방구대 암각화의 발견으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언양읍 대곡리 절벽 바위의 표면에 새겨진 그림은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과 그 중에서도 생생하게 표현된 고래 그림들이 압권인데요. 수천 년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고 남아있는 고래 그림들은 고래의 특성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고 고래의 생태적 특성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각화를 통해 선사시대 생활상도 알 수 있는데요. 겹쳐진 그림을 벗겨내보면 가장 먼저 새겨진 그림은 포경의 모습입니다. 두 척의 배가 작살로 범고래를 사냥하는 발달된 형태의 원시 포경 모습이 암각화 속에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몇 안 되는 그 유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선사고대 유적 중에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반구대 암각화고 하나는 이제 고구려 벽화 같은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암각화가 위치한 대곡천을 가로막은 사연댐이 준공된 이후인 지난 71년에 암각화가 발견된 터라 겨울 갈수기인 4달 정도만 무리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복된 침수와 노출로 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끼벌레까지 암각화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늦더위와 가을 가뭄이 있었던 2008년에는 사연댐 상류에 이끼벌레 이상 증식으로 암각화 표면 손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끼벌레가 체내에 암모니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암모니아가 냄새가 독하다 보니까 부식도 시킬 수도 있고 색깔을 또 약간 변질시킬 수도 있죠. 암각화가 새겨진 수위는 52.5m에서 56.5m 사이. 훼손되는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울산시는 2003년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를 의뢰해 3가지 용역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1안은 사연댐 수위를 현재 60m에서 49.5m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홍수 때에도 암각화가 잠기지 않아 문화재청과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2안은 암각화 주변에 물막이댐을 설치하고 암각화 앞산을 절개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것인데 대규모 토목공사가 따릅니다. 제3안은 차수벽을 설치해 암각화를 보호하는 것인데 설치비가 저렴해 울산시가 선호했지만 댐 기능 유지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울산시는 수로 변경안을 지지했지만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암각화 자체만을 생각한 보존일 뿐 주변 환경 훼손이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이제 보존에 있어서는 저희 청은 이제 2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문화재 자체를 이제 원형 보존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문화재와 더불어서 그 주변 환경까지를 함께 그 보존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뭐 그 유로 변경안이라든가 그 차수벽 설치안 등도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문화재 자체만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차선책이고요. 가장 이 그 2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이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위 조절안입니다. 그래서 유료 변경안이라든가 차수벽을 설치한 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지형이 그 바뀌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도 일부 파괴가 되고요. 문화재청은 울산시의 방안은 모두 토목공사가 따르는 것이라 수위만 조절하면 되는 수위 조절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지키고 문화재 주변의 환경도 지키자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52m까지 수위를 내려 암각화를 우선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자며 52m 수위 조절안을 한시적 방안으로 내놓게 됩니다. 반면 울산시는 보존 방안에 진전이 없자 2008년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물막이 댐을 짓고 습지 쪽으로 터널을 뚫어 물길을 돌리는 방안입니다. 터널형 자체는 이 주변에다가 우리 제방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방곡천에 대해서 있는 물이 돌아서 가야 되고, 수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그거는 현실에 떨어진다는 이제 개념이었고요. 울산시가 문화재청의 수위 조절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 시민들의 상수원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별도의 수원 확보 대책이 없는 한 현 상황에서는 저희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그 수위를 52m 정도까지 낮추었을 때 한 3만 톤 정도의 물이 부족하다고 그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울산시에 공급하는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울산시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6만 톤 이상의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이견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 이 지금까지 이 물 문제 방구대 안각화 보전이라는 게 마치 이제 이 물 문제로 이게 왜곡이 되는 이런 현상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용수 확보 문제로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대립하고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안각화는 물 속에서 물 밖에서 세월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안각화가 드러나는 겨울이 되면 표면은 이물질로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에 대한 문제점은 보존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안각화 보존 상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울산시는 설계와 공사 기간까지 합쳐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지하 차수벽을 통한 임시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 방안은 안각화에 접한 일부 유역을 매립하고 옹벽으로 둘러친 다음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물에서 분리해내는 것인데 기존 수로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재청 안과 저희 울산시 안이 시행을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 내지 7년을 그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각화가 많은 그 훼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1년 안에 안각화 보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응급 조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이 임시 방안에 대해 대규모 토목 공사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방안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존 해법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각화 방문에서 물 부족과 안각화 보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힙니다. 같은 달 국무총리도 안각화를 방문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작년 7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소호 보관댐을 건설해 사연댐 수위를 낮추자는 방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는 상수원 확보를 수로 변경 지지 입장으로 표명했습니다. 사연댐 수문 설치하고 이걸 낮추더라도 물에 잠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마련한 안이 이 수로를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기존 조정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경관이 아름다운데 우리나라에서 별로 보기 힘든데 이것을 잘 보존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안을 찾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총리실에 내는 조정안이 굉장히 난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10년 이상 걸리는 댐 건설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청도 운문댐의 여유분을 달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2003년 이후로 보존 방안 논의는 계속되지만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도 안각화는 이 같은 처지로 계속 지내게 될까요? 네, 그동안 여러 보존 대책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는 데는 문화재청이나 울산시나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문화재청은 수위를 낮추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수위를 낮추면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수로를 변경해서 차수벽을 설치하든지 하자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들도 차례로 울산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방구대 암각화 보존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울산시가 제시한 세 가지 안과 문화재청의 조정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7월에는 소규모 댐을 만들자는 국무총리실의 중재안까지 나왔는데요. 이 안 역시 식수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울산시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존 방안을 제시하지만 어느 하나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지난 6, 7년 동안 끌어온 방구대 안각화의 보존 방안은 또다시 해를 넘기면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안각화 보존 방안 지연에 대해 마지막 경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스맥타이트의 발견입니다. 울산대 조홍재 교수의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에서 밝혀진 이 사실은 안각화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는데요. 이 스맥타이트 자체가 가진 성질은 팽창 및 수축을 합니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 흡수를 해서 팽창을 하는데 최대한 8배까지 팽창을 하고 또 물이 쫙 빠지게 되면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각화가 이 댐에 의해서 물에 들락거리고 하는 그 상태가 물이 들어오면은 흡수해서 쭉 팽창을 했다가 또 이제 갈수게 되면 물이 빠지게 되니까
또 수축을 한다 이거죠. 팽창 수축을 하면서 겨울에는 또 동결융해까지 하게 되니까 이 암에 대한 훼손 과정이, 암각화에 대한 훼손 과정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또 암각화 인근에서 수집한 암석을 분석한 결과 이 일대의 암석이 풍화 등급 6등급 중에서 5등급의 위치에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암이 1등급에서 2등급 가고 2등급, 3등급 가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지 몰라도 이 암각화 표면 자체가 지금 5등급이거든요. 5등급이 6등급 흑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암석 분석 결과 내부에는 물이 지나간 틈이 발견되며 4등급 풍화 상태입니다. 표면은 5등급 풍화 상태인데 그 두께가 평균 4.7mm입니다. 문제는 6등급이 바로 흙이고 암각화 깊이가 1.5mm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전체가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면 자체에 있어서는 풍화 자체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 자체가 아주 미세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스맥타이트라는 물질이 6.4%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물에 자꾸 들락거리고 하는 경우 이 풍화가 돼서 헐크로 변할 수 있는 과정이 그렇게 현 상태가 어느 정도다 하는 거는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암각화의 훼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수위는 54m로 암각화의 일부가 물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5단계면은 6단계 헐게 되는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20, 30년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러나 10여 년 후에는 이 자체가 박리가 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암각화의 표면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매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가? 이 부분에 암이 암 조각이 떨어져 나갔죠. 예. 저게 2002년에는 저게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요게 떨어져 나왔고, 요 부분, 가운데 밑에 파인 부분. 요 부분도 지금 작년에 떨어져 나옵니다. 울산대 연구팀은 풍화된 암석의 틈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고 스맥타이트를 통해서 팽창하게 되면 암각화의 훼손이 가속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지금이 암각화에 대해 손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같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국이나 진리에 물이 무시간 현상에서 이렇게 쭉 스며들게 되니까 외관상으로는 말라 있는 것 같아도 안쪽으로는 거의 젖어 있는 상태로 늘 유지가 된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매년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이물질로 인해 암각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때 반복되는 세척 작업도 훼손의 요인이 됩니다. 봄에 이제 이거 세척을 해야 될 겁니다. 세척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 속에 넣어놓으면 물이끼 같은 것이 달라붙고, 그 다음 의류들이 이제 거기다가 산란 같은 거 합니다. 물 속에 넣어놨다 바로 그냥 드러내면은 암각화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솔질 같은 거 해가면서 물 세척을 할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인데 비닐을 바닥에 두고 물 세척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그 알갱이 양을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암각화 훼손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훼손되고, 그 다음에 드러내가지고 물로 씻으면서 또 훼손되고, 이걸 해마다 반복을 하고 있으니 견뎌낼 수가 없죠.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논의된 보존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길보 의원은 작년 12월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 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하루 7만 톤을 울산시로 공급받고 공업용수댐인 울산 대암댐을 생활용수댐으로 전환해 하루 5만 톤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운문댐에서 울산까지 49km의 관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사연댐의 수위를 낮출 경우 용수 부족분을 12만 톤으로 보고 국토해양부는 청도 운문댐과 울산의 대암댐 등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생각이지만 울산 이외의 광역 수계에서 12만 톤 전량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 울산시의 주장입니다. 국토해양부는 5만 톤 확보 방안으로 대암댐 용도 변경, 폐하댐 재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울산시는 이 모든 방안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부족분 전부를 운문댐 여유분으로 이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안동댐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물을 일정량을 흘려보내면 울산에서는 청도 우문댐에서 약 한 12만 톤을 받아왔어.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 수계 광역 상수원 개발 용역에서 대구 지역 상수원을 하루 80만 톤 추가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방안이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측에서 국토해양부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문댐의 식수 공급량 31만 톤은 전체 시민의 25%가 이용 중으로 이 중 6만 5천 톤 이상이 울산으로 가면 식수원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구시 자체에서 이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미 상류로 올라가는지 안동댐으로 가는지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안동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대구 시민도 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동댐으로 하루 한 90만 톤 정도 계획이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한 10만 톤 정도 안동댐이 충분히 예고했으니까 대구시에서 충분히 취수원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은 우문댐 물은 거의 대구로 봐서는 지금도 여유물량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문댐 물은 거의 남지 않느냐. 대구에서는 안동이나 저쪽 다른 지역의 물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먹지도 않은 우문댐 물은 왜 다른 지역에 못 가져가게 하느냐. 그거는 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거는 그냥 지역의 물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보라는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울산이나 대구나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니까 방안을 취해 나가는 것들이 맞다고 봐요. 울산 입장에서는 인근 지역 수계를 활용할 수 있는 광역 상수원 계획이 있는 만큼 대구시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대구시는 우문댐 물을 신서혁신도시 등으로 내년부터 하루 30만 톤이 더 필요해 울산에 나눠줄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토해양부의 입장에서는 진주 난강댐 광역 상수원 개발이 경남 서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것처럼 울산 대구 간에도 지자체 간 물전쟁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 시민들도 안동댐에서 물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경북 물이니까 울산 시민 입장으로 봐서도 인근에 있는 물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보고 이거는 수리권 문제는 이제는 지자체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재청과 환경단체는 당장 식수원 확보가 급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일단 안각화를 물 밖으로 꺼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물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수위를 낮추게 되면 시민들에게 마치 당장 물 문제가 생겨갖고 물 사용 못할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좀 장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방구대에 지금 풍화되고 있는 거는 당장 급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좀 거시적으로 우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물 문제 같은 경우 풀어나가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든 환경 자원의 부분은 있는 부분들을 재활용하고 배분하는 것에 우선 초점을 두고 환경, 물, 문화재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안고 있으면서 울산시, 문화재청, 국토해양부라는 세 주체 사이에 둘러싸인 상황. 안각화를 위해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 기운 부담을 좀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물이라고 하는 자원은 조달이 가능하고 획득이 가능한 재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구대 안각화 같은 경우는 한번 훼손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안각화도 올해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몇천 년을 보내고 다시 맞이하는 한 해에 불과하지만 긴 운명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징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 방구대 암각화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다급해지네요. 네, 가까이서 본 결과 정말 훼손 정도가 심각했는데요. 실제 10여 년 전에 촬영한 안각화와 지금 촬영한 상태를 보면 훼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안각화의 밑부분은 물에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겨울 날씨가 유난히 매서웠는데요. 이런 겨울철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암석 표면이나 내부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훼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보존 대책 역시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최근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방안은 수위 조절로 물이 부족하면 운문댐에 물을 쓰자는 얘기인데요.
당장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낙동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맑은 운문댐물을 울산에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울산에서는 대구가 장기적으로 안동댐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생각하는 운문댐은 가까이에 있는 울산이 놨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수자원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 간의 갈등을 키울 조짐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지역 간의 이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네, 이제는 물 문제냐, 문화재냐 하는 그런 대립적인 관점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울산이 운문댐의 물을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5, 6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언제까지나 물 문제를 이유로 안각화 보존을 뒷전으로 미룰 때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나 시민단체는 일단 물에서 건져내고 난 이후에 보존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존을 하루바삐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어쩌면 방구대 안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선사인들이 남긴 방구대 안각화, 이 안각화가 발견된 지 올해로 30년이 되는데요. 이대로 둔다면 불과 수십 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는 곧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담겠습니다. 방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296점의 그림 가운데는 호랑이 그림도 있습니다. 호랑이 해인 경인년 새해를 맞아 바라보는 방구대 암각화. 그래서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방구대 암각화가 세계 유산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보존 대책이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UBC 시사계획 인사이드 올 한 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